2022년 10월 둘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호주 금리가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0.25% 증가해 2.6%를 기록하며 2013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소식과 점점 공방이 가중되고 있는 3단계 감세 조치 관련 내용, 연방정부가 발표한 기술 부족 우선순위 목록 236개 직업군이 발표돼 작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예상의 절반 수준인 0.25%포인트 인상한 2.6%로 결정했습니다. 필립 로우 총재는 호주 중앙은행 이사회가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상당히 높여온 것을 고려해 넉 달 연속 빅스텝이라는 공격적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했지만 6개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기록한 것인데요. 기준금리 2.6%는 2013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호주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4.9%로 여전히 호주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서 3% 사이를 훨씬 웃돌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또다시 인상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동반 상승도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25년 만기 50만 달러 모기지에 대한 월 상환액이 74달러가 추가가 됩니다. 시중 은행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모두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간 상환액은 지난 5월 금리 인상 시작 전보다 매월 687달러를 더 내는 셈이 됩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발표 후 짐 찰머스 연방 재무장관은 3단계 감세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모리슨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연소득 4만 5천 불에서 20만 불까지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3단계 감세 조치안을 법제화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노동당, 녹색당, 무소속 의원들은 이 정책이 고소득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세수 손실 규모가 2030년까지 2,4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 재정 악화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바니지 총리는 불필요한 낭비 부분은 예산안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역설했는데요. 또한 전임 정부가 떠안긴 1조 달러 규모의 채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동당 정부는 감세 조치 법제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총선 공약 준수 의지를 표명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정책 수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일각의 추측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세 조치안에 대한 공방이 가중되자 연방 정부는 생활비 압박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로 결심했다고 짐 차멀스 재무장관이 밝히며 이번 달에 발표될 연방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방 예산안에서 메디케어 레비, 즉 국민 의료보험 분담금을 어떻게든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연방 정부는 주와 테리토리 정부와 함께 의료 시스템을 지원할 충분한 기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지닌 사람들에게 1%씩 의료보험 분담금을 인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지만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 역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호주 전역의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치솟고 있습니다. 9월 분기의 전국 임대료는 전분기 대비 4.3% 상승했으며 1년 전에 비해서는 10% 이상 치솟은 상태인데요. 분기별 임대료 상승률이 4.3%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선 6월 분기의 임대료는 전 분기에 비해 2.2% 상승한 바 있습니다. 대도시 중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시드니와 멜버른의 아파트와 유닛이었습니다. 전국 주택의 주당 평균 임대료는 $500, 아파트와 유닛의 주당 평균 임대료는 $450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인 저소득층 임대인들이 자신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높은 임대료 인상은 호주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공식적인 호주 인플레이션은 7%를, 8월에는 6.8%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기술 부족 현상이 만연한 일자리 목록이 지난해에 비해 거의 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던 오커너 기술부 장관은 기술 부족 우선 순위 목록이 153개에서 286개로 늘었다며 호주의 정말로 어려운 도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올해 새롭게 부족 직업군에 포함된 직업군에는 호텔 매니저, 화학 엔지니어, 초중등학교 교사, 치과 의사, 도축업자, 웹 개발자, 버스 운전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커너 장관은 정부가 일자리 대표자 회의에서 나온 권고안을 이행하고 숙련 기술 이민자에 대한 밀린 비자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호주 금리가 인상 속도를 조절하며 0.25% 증가해 2.6%를 기록하며 2013년 7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소식과 점점 공방이 가중되고 있는 3단계 감세 조치 관련 내용, 연방정부가 발표한 기술부족 우선순위 목록 286개의 직업군이 발표돼 작년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